네, 여러분,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태비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왔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시아나항공 3차 캐빈 승무원 채용이 떴습니다. 우선 굉장히 갑작스럽게 뜬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이나 또 내년 초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훈련생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떠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마 이 채용 전형 기간이 수르륵 빠르게 지나가진 않고 조금 여유를 두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아마 제주항공 채용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채용 관련 영상 위에 카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도 URL을 올려둘 테니까 제주항공 채용 영상, 자소서 영상, 채용 설명회, 그리고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채용편, 자소서까지 포함된 1, 2편, 기업 분석편을 모두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지원자보다도 제가 확실히 한 발 더, 한층 더 높은 곳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원자가 될 거라고 확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우선 아시아나항공 기업 분석은 이전 영상에 다뤘고 인재상도 다 다뤘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이번 채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변화된 부분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력서와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면접장에서 자신감 있는 지원자가 될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8월 큰 변화가 있었죠.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김수천 사장님에서 아시아나 IDT 출신인 한창수 대표이사님께서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전반적인 문화나 가치관도 바뀌게 될 거고 당연히 채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한창수 사장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참여한다면 최종 면접에서 사장님을 뵀을 때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장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답변,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피지기 100점 불태, 100점 불패, 100점 100승 모든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강조한다는 부분. 사실 소통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말단 사원의 이야기부터 듣고 올라갔을 때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성과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금 항공산업이 위태위태합니다. 그 중에서 FSC의 포지션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 FSC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에어프레미아 같은 게 그 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을까. 잠재적인 우리 아시아나항공의 직원 또한 이런 사람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소통이나 변화,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의 사례, 항공사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도 혹시나 소통, 변화, 혁신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꼭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를 글로 써본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소서 항목에는 이 사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이런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자소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멋지고 아주 쌈박한 그런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아시아나항공 지금 굉장히 침체기잖아요. 여기저기 매각된다 문제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의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사례, 그리고 나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서고 솔선수범하고 변화, 혁신,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지원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여러 항공사에서 요즘 정말 쏙쏙 들여 노력하고 있고 변화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항공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공부하시고 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솔선수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항공사는 먼저 솔선수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 뉴스 기사에서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로 항공산업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시다면 얼마 전 있었던 IATA에 대한 연차총회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 이 맥업 관련해서 덜덜 떨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외부에서는 기자들이 여러 뉴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회사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있어 영향이나 타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샌프란 사고 이후에 정말 안타깝지만 또 히로시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고 에어서울이 생기기도 전이었는데 여기저기 팔린다, 당시 호반건설이 입찰을 하니 마니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입사 후에 가족들한테 정말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괜찮냐? 잘 다닐 수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또 기업에서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국가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대회, 미중 무역 전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항상 인생은 이렇게 곡선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잠시 롤러코스터 내려가는 그 위치에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다시 오르막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아시아나항공에게 열심히 어필해 주세요. 힘들 때일수록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한 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을 때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했죠. 이번에 이스타항공 어제 뉴스 기사 완전 난리 났죠. 사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정말 심각하면 구조조정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기내식 사태도 벌어지고 기내식이 서비스가 전부 다 바뀌었는데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버틸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저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항공사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번에 준비해서 갈색깔 예쁜 유니폼 입어야죠. 무엇보다 인수 후보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거래처럼 그냥 산다 판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덩치가 워낙 크고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얽히고 설킨 게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매각 이슈가 해결되기보다 제가 봤을 땐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살짝 열기가 식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고 아는 척 하기보다는 이 위기라는 부분을 함께 공감하고 어떻게 이겨나갈지, 아직 아시아나항공인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아시아나항공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족이 이미 된 것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가족 같은 사람들 아시아나항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지원자로서 똑똑하고 매력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뉴스 기사가 엄청나게 도배되고 있는 게 AI 외국어 튜터링과 관련된 기사가 엄청 많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이 승무원들에게 회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학습 앱을 만드는데 AI 기술을 도입한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VR로 지금 객실 승무원의 비상훈련을 도모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 아시아나의 공통 역량 중 하나인 국제적인 역량을 위한 노력이다. 투자다라는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퇴사 후에 가장 부러운 부분인데 새로운 곳에 취향을 합니다. 부정기 편이긴 하지만 리스본, 그리고 카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의 멜버른까지 지금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취향을 앞두고 있고 주 2회 운항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최고 차세대 항공기 350을
통해서 취행한다는 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국내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새로운 도시에 취행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본은 아시아나항공의 자랑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리스본이라는 포르투갈의 도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해서 가신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매력 어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스본에 대한 키워드를 한 개 드리자면 2019년 트래블 어워드에서 3년 연속 선정된 유럽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혔다는 부분, 그 이외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챙겨 두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공헌 활동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손을 맞잡아 MOU를 했는데 지난 7월에 에어부산이 또 이와 같은 MOU를 실행했습니다. 중소기업 돈이 없잖아요. 해외 비즈니스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항공권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업무 협약을 했고, 단순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적인 공헌의 면모,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의 뉴스 기사는 사실 매각 관련 뉴스 기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디쌤의 이전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자세히 챙겨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영상을 체크하십시오. 이제 이력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변화가 한 게 있죠. 제주항공은 사진을 없앴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사진을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아래쪽에 보면 2019년 7월 17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지원할 때 아래쪽에 보시면 2019년 7월 17일 채용 공정에 따른 준수를 위해서 양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물론 갑작스러운 변경이긴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었고 채용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는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원하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진은 참고용이다. 하지만 예쁘면 예쁠수록 좋겠지만 본인의 얼굴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똑같은 얼굴, 특히 사진관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수정을 하면 정말 다 똑같더라고요. 정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다. 너무 큰 돈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디쌤은 참고로 2만원짜리 사진을 찍었고 굉장히 촌빨 날리게 이력서를 완성해서 올렸었는데 그래도 세계 합격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이곳에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취미 특기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는 분들이 많고, 또 취미와 특기가 같은 게 아닐까, 비슷하다, 나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방향 설정을 다르게 하십시오. NCS에서는 취미 특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미는 오로지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방향. 예를 들어서 나의 하루의 일상 스트레스 해소법, 내 하루의 소확행, 내 하루의 즐거움, 내 여가 시간, 나 인생의 밸런스, 워라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기는 내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능력, 특화는 핵심 역량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동료, 다른 승객,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 지인, 가족, 더 나아가서 우리 아시아나항공까지. 왜? 특화팀도 있잖아요. 특성화팀도 있고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차별된, 그리고 정말 잘하는 부분을 꼭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영어 면접이 있죠. 구술 면접. 그런데 그 커트라인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제발 만들어 가세요. 굳이 거기 가서 구술 면접 보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과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기준을 낮게 잡았다는 말은 웬만하면 이 이상은 만들어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한다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펙은 고고익선이면 좋겠지만 어렵죠. 하지만 적정성 평균 에버리지는 이상 맴돌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가는 게 최소한의 예의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색깔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염두하시고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면접장 갑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중요한 자기소개 관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자 수 500자에서 700자. 그런데 제가 아마 어제 찍었던 제주항공 영상이 올라올 텐데 뭐라고 했냐면 80% 정도만 글자 수를 채우면 된다. 가득 찬 글자 수의 70에서 80%가 우리 항공사에서 적정으로 원하는 가장 가독성 좋은 비율이다라고 했는데, 아시아나항공 보시죠.
최고 글자 수, 최고로 넣을 수 있는 글자 수는 700자인데 최소 500자죠. 정확하게 거의 70%에 달합니다. 70% 이상만 글을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꼭 700자를 가득가득 채우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성이고 진심이죠. 할 말 많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답변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수가 나오고 흐름이 깨지고 무언가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라인, 수준, 양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500자 이상이면 한번 600자 그 내외로 700자 이전으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가독성이다. 중요한 건 읽고 싶어야 된다. 중요한 건 읽고 나서 이 사람이 느껴져야 한다. 이력서, 자소서는 이 지원자, 면접관 앞에 있는 이 지원자의 제2의 얼굴이다. 못생겨서 죄송하지만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아시아나항공 지원 동기죠. 여러분들, 이 지원 동기는 너무 뻔한 소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언니, 아는 오빠, 형, 누나, 가족, 지인, 승무원이라서 TV 속에 보고 승무원하고 싶었다, 멋지다, 유니폼, 이런 것보다는 꼭 아시아나항공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지원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플러스 이 영상을 보신다면 거의 완벽한 아시아나항공만을 꼭 위한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소서는 결국 열정 플러스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출신, 토익 990, 토스 만점, 오픽 만점, 에브리띵 정말 고스펙자. 이 사람이랑 스토리텔링을 붙었을 때 스토리텔링이 우위까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견주어 볼 만하다. 인간 대 인간으로선 한번 견주어 볼 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와 갑옷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대충 적지 마세요. 줄글 나열하지 마세요. 매력 없는 식상한 소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흔해 보이지만 특별한 저렴하고 평범한 음식점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돈돼서 굉장히 뭔가 기분 좋은 느낌, 그런 느낌의 스토리텔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고 특별하고 화려하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모델이라고 칩시다. 모델. 그러면 모델이 어떤 옷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들이 있을 거고 그 속에서도 옷과 신발,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공사 선택 이유는 이 패션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왜? 이 패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가치관, 비전, 느낌, 색감, 이런 디자인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패션 브랜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옷, 이 신발, 이 액세서리를 선택했다라는 이유는 내가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이게 이러한 이유로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직무에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공부가 1순위다. 기업 분석이 기반되어야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시아나를 알게 된, 그리고 목표로 하게 된 스토리텔링이 되거나, 두 번째, 아시아나항공이 나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이 되거나,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닮죠. 내가 아시아나항공 사랑하죠. 아시아나항공과 내가 닮은 점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게 된 바로 그런 이유처럼 여러 항공사 중에서 꼭 아시아나항공이어야 하는 그 이유를 스토리텔링하는 이 네 번째, 이러한 방향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신다면 굉장히 원활하고 효율적, 그리고 무엇보다 기반은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 자, 바로 이제 두 번째,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는 어떤가요? 테이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팀이 존재하는 바로 이유죠. 팀워크는 기내에서 일어나는 업무의 기본이 됩니다. 캡틴, 기장님, 부기장, first officer, 그리고 매니저, 사무장 필두로 기내에서 수명, 그리고 많게는 수십 명의 동료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좋은 팀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이는 곧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좋은 비행 경험,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와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칼민십 하면 딱 있잖아요. 팀플레이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팀플레이어, 좋은 팀플레이어가 돼야 합니다. 좋은 팀플레이를 이끌 수 있는, 팀워크를 했던 사례, 살면서 돌아보면 대학생활, 팀과제,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사회경험 등 정말 많은 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팀플레이어, 팀이죠. 팀워크죠.
내가 꼭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사람들을 이끄는 팀장이 돼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던 것도 분명히 좋은 스토리텔링인데,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면 후배 막내예요. 막둥이. 내 역할 본분에 충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서포트하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성과로 이끌었던 팀워크의 사례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훨씬 더 따뜻한 지원자, 정말 뭐 대단하고 뭐 잘난 사람 뽑는 건 아닙니다. 융화될 수 있고 녹아들 수 있고 서비스 안전에 최적합한 사람, 직무 적합성을 보기 때문에 너무 잘난 티를 내진 않으셔도 좋습니다. 꾹꾹 눌러 담으셔도 좋습니다. 우선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팀으로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쫙 나열을 하고요. 그 중에서 우여곡절, 시행착오, 실패,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던 걸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번 더 추려냅니다. 내가 리더를 했던 사례, 내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례, 그리고 내가 서포터를 했던 사례. 그렇게 해서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은 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은 아시아나항공 인재상을 꼭 보셔서 이러한 면모가 드러나도록 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3번, 승무원의 자질, 역량, 셀 수 없습니다. 심지어 친절함, 침착함, 뭐 에브리띵, 뭐 외국어 실력, 뭐 서비스 마인드, 모든 게 역량이고 자질이죠.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실제로 홈페이지 보면 금호 아시아나의 공통 역량이 있는데 이걸 쓰기에는 살짝 애매한데 라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뭐 승무직 말고도 모든 직무 통틀어서 말이죠. 이럴 때는 다른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도 결국 우리 아시아나항공에서 필요한 역량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칼맨십 한번 참조하시는 것도 굉장히 끼 있는 똑똑한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죠.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입니다. 바로 핵심 역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지원하는지 정확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데피니션, 정의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우린 단순히 레스토랑 서버, 서비스인이 아닙니다.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할 케빈 승무원, 항공안전보안요원입니다. 안전 서비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굳이 안전을 택하겠지만 둘을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바로 그 역량이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내 안전 및 대고객 업무, 이 두 가지가 케빈 승무원으로서 하게 될 바로 그 여러분들의 메인 직무가 된다는 거. 물론 서비스에 필요한 역량, 안전에 필요한 역량 다르겠죠. 그리고 이것도 답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우를 수 있는, 교집합이 되는 그 역량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니까 이 예를 그대로 자소서에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세요, 무조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물론 제 학생들은 제가 직접 알려주고 고쳐주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돼서 새로운 번뜩이는 아이디어, 나도 몰랐던 것들을 꺼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어 실력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모시니까. 이 부분은 안전과 연결보다는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의 승객분들을 모시는 서비스에 조금 더 집중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침착함이라고 하면 훨씬 더 어떨까 싶습니다. 침착함에 플러스 알파로 외국어 실력을 넣어버리자. 메인 역량은 침착함인데 이거 덕분에 내가 열심히 준비한 외국어 실력도 잘 해낼 수 있다. 안전에 있어 매뉴얼과 프로시저에 따라 침착하게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서비스 상황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요구를 했을 때 당황스럽지만 내가 외국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침착하게 하나하나,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침착하게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그리고 그 역량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승무원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이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혹은 갖추기에 노력했다, 혹은 이런 걸 갖추기에 노력해서 이러한 역량 덕분에 이러한 성과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베리굿, 100% 퍼펙트한 만점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존경하는 인물, 이런 멘토,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고 또 특별한 사건이 되는데, 사실 지원 동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는 승무원 지원 동기와 연결을 하는 게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존경하는 인물, 막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관 그 다음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이건 승무원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란 걸 증명해라. 그런데 단순히 승무원이 되고 싶다, 하늘을 보고 비행기를 보니 막 이런 게 아닌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스토리텔링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인물 하나로, 사건 하나로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는 없고 인물과 사건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전혀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추천, 또 TV 속에 어떠한 승무원을 보고 실제로 내가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이 승무원의 서비스 안정, 그 멋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고 승무원이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펀드멘털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이런 가치관, 직업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는 이런 어떤 사람인데 어떠한 경유로 이런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됐고, 이런 가지게 된 이유는 뭐 소개를 받던 뭘 봤던 경험을 하던 직간접적인 경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정말 잘 해낼 수 있다, 케빈 승무원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포부로 연결을 한다면 100% 너무 퍼펙트한 자소서가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인은 어떤 사람인데 어떠한 사건, 인물을 통해서 이 승무원의 직무를 알게 되고 꿈으로 설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과정에 확신을 해서 나는 이러한 부분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좋다. 여러분, 자소서는 열정 플러스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 서류 합격에 자소서가 모든 100%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자소서의 힘은 언제부터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면접에서부터입니다. 면접에서부터. 자소서 아무리 잘 써도 면접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조금 못 써도 면접장에서 플러스 알파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예요. 서툴고 완벽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여주세요.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쓰는 게 어렵고 힘들겠지만 결국 여러 번 쓰다 보면 느는 게 자소서입니다.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 적었을까요? 공부하고 분석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소서를 첨삭해주면서 저도 한눈에 보이는 시야,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을 만들 때 질문에 정답을 찾지 말고 좋은 답변을 위해서 나의 스펙트럼 일대기를 한번 쫙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소재를 선택하세요. 물론 제 학생들은 이러한 스펙트럼 일대기를 나눠서 답변을 소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만의 답변 노트를 보면 소재를 파악하고 문장을 넣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이걸 막 당장 시작하면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자소서도 결국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소서 첨삭을 따로 외부로 도와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잘 쓴 자소서는 더 잘 쓸 수 있지만 잘 못 쓴 자소서는 최선의 변화, 첨삭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번 아시아나항공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그리고 이미 전 그만뒀지만 또 멋진 아시아나인이 돼서 뿌듯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합격했다, 감사하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해주시는데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그게 인생의 낙인 것 같네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한번 내봅시다. 그럼 저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또 찾아뵙죠. 여러분, 가겠습니다. 안녕.